슈퍼볼 59 승자와 패자, 이글스가 하나로 모이는 반면 치프스는 무너지다. 마이클 미드러스트, 슈워츠. USA 투데이. 2월 10일 오전 6시 26분 앱게시. 2년 전에 맞붙었던 팀들, 간의 우승 경쟁에 대한 이 주간의 예측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슈퍼볼 59는 여전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데 성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3연패 도전을 결정적으로 거부하며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40대 22로 승리했는데 최종 점수가 나타낸 것만큼 근접하지가 않았습니다. 슈퍼볼 57에서 치프스에게 밀린 후 상황을 바로잡은 이글스에게는 복수 요소가 컸습니다. 2024 시즌의 마지막 장으로 이 경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볼 59의 가장 큰 승자와 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승자 닉 시리아니. 이렇게 철저하고 잘 실행된 패배는 리더십을 다시 지적합니다. 시리에니는 지난 시즌의 붕괴 이후 핫시트 추측에 직면하여 올해를 시작했고 럼발디 트로피와 그의 경력의 처음 4년 동안 모든 코치 중 두 번째로 많은 승리, 플레이오프 포함로 그것을 마쳤습니다. 54.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팀이 치프스에 대한 슈퍼볼 57 패배와 지난 시즌의 꼬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자주 질문을 받았을 때 시리에니는 팀이 좌절해서 성장했다고 맹세했습니다. 증거는 시저즈 슈퍼덤의 경기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코치는 리그의 나머지가 흔들 수 없었던 그룹을 해체할 준비가 된 팀을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올바른 버튼을 누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위 로즈먼. 훌륭한 코칭의 비결이 뭔지 알고 싶나요? 시리에니가 NFL 네트워크의 경기 후 쇼에서 물었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세요. 로즈맨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을 끝내며 화려하게 타버린 후 명단의 설계자는 리그 역사상 가장 공격적이고 변혁적인 오프시즌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계약, 2000야드 러셔 세컨 바클리, 과 작은 계약, NFL 올해의 수비 선수 최종 후보 잭본, 모두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콰이니언 미첼과 쿠퍼 디젠이 강조한 드래프트 클래스는 세컨더리를 약점에서 강점의 원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AJ 브라운이 오프닝 나이트에서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하우이 로즈맨이 오늘 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빅 판지오. 오랫동안 이 게임에 뛰어난 수비 마인드 중 하나로 찬사를 받았던 펜지오가 마침내 그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기록될 만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머홈즈를 블리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글스 수비는 16개의 압박, 넥스트 젠 스태츠에 따르면 압박률은 38.1%, 과 6개의 삭을 기록했습니다. 펜지오가 빅플레이를 거부하는 접근 방식은 최근 몇 년 동안 머홈즈를 상대로 널리 모방된 전술이 되었지만 그는 일요일까지 치프스 스타에 대한 감독 및 코디네이터로서 팔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게임의 역대 최고 선수 중 한 명을 상대로 시그니처 슈퍼볼 성과를 냈습니다. 젤렌 허츠. 2년 전 두 시그널 콜러 간의 첫 슈퍼볼 대결에서 패트릭 마홈스를 능가한 후 허츠는 치프스 동료와 던지기 대결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의 지원진이 그에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글스 쿼터백이 그날 밤과 시즌 내내 이룬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허츠는 압박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당한 조사에 직면한 후 블리츠에 맞서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그의 캠페인이 스티브 스파뇰로 수비를 정복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은 적절했다. 그는 반드시 승리의 엔진은 아니었지만 총 3개의 터치다운으로 그는 합당한 MVP였다. 조쉬 스웨트. 슈퍼볼을 앞두고 스웨트는 에이전트를 바꾸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임박한 자유계약 선수가 2개의 삭을 기록하고 슈퍼볼 MVP 영예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일환으로 캔자스시티의 공격 라인을 반복적으로 압도했을 때 말이다. 불과 27세의 그는 지난 시즌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후 필라델피아나 다른 입찰자로부터 엄청난 급여 인상을 받을 예정이다. 무서운 목 부상, 이글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한 내부 출혈, 고등학교 때 에이클 파열 및 무릎 탈구 등 일련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은 선수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세관 바클리의 기술 세트. 25번의 캐리로 57야드 러싱에 그친 밤에도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단일 시즌 기록을 세우기에 충분한 수준, 바클리는 경기의 다른 단계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퍼스트팀 올프로는 팀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캐치로 40야드를 추가했고 허츠에서 블리츠를 잡고 리드 블로커로 몇 번의 런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우.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일반적으로 시청률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기를 건다. 치프스에 지친 많은 시청자가 틀림없이 샤덴프로이드에 빠져들었을 테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긴 팀의 놀라운 몰락은 관객을 사로잡았고 오락적 요소가 높았습니다. 생일 소년들. 생일이라면 카드와 케이크를 트로피와 반지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비제는 22번째 생일을 픽식스로 축하했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 첫 인터셉션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생일에 터치다운을 기록하거나 패스를 인터셉트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클리는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출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 승리는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는 동안 패배한 팀에서 고생하는 데 지친 선수에게 틀림없이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경기 후 퍼스트 팀 올프로는 2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엘리엇. 정규 시즌에서 커리어 최고인 8개의 필드골 시도와 플레이오프에서 3개의 추가 포인트 시도를 놓친 후 엘리엇은 슈퍼볼 무대에서 다시 튼튼한 폼을 찾았습니다. 그는 4개의 필드골 시도와 4개의 추가 포인트 시도를 모두 성공시켜 16점을 득점하여 키커의 새로운 슈퍼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커리어 9개의 필드골은 경기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치프스의 해리슨 버커와 동률을 이루었으며 그는 이제 모든 키커 중 가장 많은 시도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켄드릭 라마. 시저즈 슈퍼덤에서 실시간으로 지지율을 측정할 수 있었다면 경기장에 발을 디딘 어떤 인물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자에 근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마의 세트는 완전히 정기적이었고 이 무대에 있는 누구보다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내년에 산타 클라라에서 후속 조치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빕니다. 패배자들. 패트릭 마홈스. 지난주에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경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머홈즈는 슈퍼볼 55에서 버커니어즈가 치프스를 이긴 경기가 확실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목표를 놓쳤던 이글스의 끊임없는 압박을 피하려고 했던 3회 슈퍼볼 MVP는 일요일 밤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펜지오의 커버 4쇄를 깨지 못한 그는 전반전에 14개 패스 중 6개만 완료하여 33야드를 달렸고 2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캔자스 시티를 침몰시켰고 머홈즈가 자비에르 월디에게 50야드 터치다운을 던졌을 때 4쿼터 후반에 불꽃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이력을 더럽힐 수는 없지만 마홈스가 톰 브레디와 거듭 비교되던 시기에 고집스러운 4인조 공격으로 인해 우승 희망이 좌절된 또 다른 경험을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켈스. 그는 슈퍼볼 역사상 가장 많은 리셉션 35을 기록한 제리 라이스를 앞지르지만 그 또는 다른 누군가가 그날 밤 그의 성과를 그렇게 기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켈스는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전반 캐치 없이 버텼고 39야드를 위한 그의 4개 캐치는 하프타임 이후 치프스가 처한 엄청난 구멍으로 인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남을 것이지만 그가 일주일 내내 계속 플레이할 의향이 있음을 알린 후 마음을 바꾸면 이 게임의 역대 최고 선수 중 한 명이 커리어를 마감하는 것은 꽤나 씁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일요일 밤이 전형적인 현실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상기가 필요하신가요? 스위프트는 시저스 슈퍼돔에서 엄청난 야유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런 일이 몇 개의 경기장에서 일어났나요? 그리고 캐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무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치프스의 공격 라인. 머홈즈가 이렇게 많은 압박을 받았을 때 캔자스 시티는 사전에 보호 계획을 정비하여 대응했습니다. 오발드캡닷컴에 따르면 치프스는 현재 2025년 지출 공간이 1,1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 가드 트레이 스미스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시장을 재설정할 의향이 있는 구원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 많은 문제의 조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홈즈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왼쪽 가드 조순이를 이동시켜 간신히 버틴 후 AFC 챔피언은 왼쪽 태클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우. 슈퍼볼에서 새로운 스코어버그를 대비시키려면 그것이 승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은 시청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적어도 네트워크는 그것을 다시 꺼내기 전에 재정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한편 톰 브레디는 방송인으로서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종종 그 순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FL 일정 작성자. 현 챔피언인 이글스는 홈에서 2025년 캠페인을 시작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팀도 전국적인 관객을 모으는데 치프스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주차를 여는 슈퍼볼 재경기는 에로헤드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므로 카드에 없습니다. NFC 타이틀 게임을 다시 하는 제이든 데니얼스와 워싱턴 커맨더즈. 1년차 감독 브라이언 스코트나이머의 지휘하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댈러스 카우보이즈와의 유망한 디비전 매치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프스만큼 확실한 판매는 없습니다. 드레이크.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켄드릭 라마의 치열한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드레이크와의 불화를 키우고 역사를 만들었다. 멜리사 루지에리. USA 투데이. 랩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문화운동입니다. 그래미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켄드릭 라마는 랩의 진화에서 또 다른 역사적 순간에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이 래퍼는 슈퍼볼 59에서 음악계의 가장 큰 무대에 올라 관습을 거부하고 은유적 언어 유희로 눈부시게 표현했으며 래퍼가 솔로로 헤드라이닝을 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는 하프타임 공연을 펼쳤습니다. 37세의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는 최초의 솔로 랩스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L. 잭슨이 삼촌 샘 복장과 실크햇을 입고 사회자 아니면 라마의 두뇌의 일부 역할을 하는 가운데 래퍼는 뷰익 GNX 앞에서 높은 플랫폼에서 13분 분량의 공연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현재 앨범인 GNX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이건 대단한 미국식 게임이에요. 잭슨이 소리쳤고 라마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행진하는 댄서 무리에 둘러싸여 스쿼블 업을 외쳤다. 청바지, 뒤로 쓴 야구 모자, 검은색 장갑, 글로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진 피글랭 재킷을 입은 라마는 강요되지 않은 거만함의 전형으로 험블, 동안 댄서들이 미국 국기의 줄무늬와 같은 대형을 이루어 그의 주위에 똑바로 서 있는 동안 필드와 다양한 무대를 거닐었습니다. 여성 가수들이 발라드, 루터, 루서를 소개하기 위해 뛰어들기 전에 승무원들은 X자, 모양 무대의 30야드 라인에 위치했고 하얀색 바지와 크롭탑을 입은 그룹이 발라드, 루터, 루서를 소개했고 라마의 특별 게스트인 시저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자 세인트루이스의 시저는 올해 슈퍼볼에서 루이지애나 출신이 아닌 희귀한 출연자였습니다. 삼각형 무대 중앙에 붉은색 앙상블을 입은 시저가 서 있는 이 듀오는 천천히 서로를 노리는 동안 라마와 어울려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올 더 스타즈를 부르며 행진대가 돌아왔을 때 에너지는 다시 불붙었습니다. 라마의 경쟁은 나에게 새로운 게 아니야라는 가사는 올해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에서 특히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농담조로 경고했다.
거의 다 됐어요. 망치지 마세요. 물론 이는 라마의 논란스러운 그래미상 수상곡 Not Like Us로 이어졌습니다. 여성 가수들은 정말 이럴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는 드레이크를 트롤링했습니다. 노래에서 그의 분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군중의 환호에 기뻐하며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심지어 드레이크의 전 애인이자 테니스 전설인 세리나 윌리엄스를 무대로 데려와 춤을 추게 했습니다. 라마는 전 세계 청중이 이 트랙을 접하면서 불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라마는 TV 오프로 세트를 마무리하며 톰과 방해와 뉴올리언스를 언급한 후 카메라를 가리키며 웃으며 아마도 자랑스러워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켄드릭 라마, 슈퍼볼 쇼를 통해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첫 헤드라이닝 프레젠테이션 며칠 전, 라마는 2022년에 드라이브 드레와 에미넴을 포함한 힙합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노래에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처음 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마는 슈퍼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글은 이미 거기에 있고 이제 제가 그것을 공연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듣게 하면서도 조금은 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감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마는 그래미상을 5개 더 수상한 지 일주일 만에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는 2025년 시상식에 참여하는 모든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수상이며 그의 통산 수상 횟수는 22회로 늘어났습니다. 라마의 Not Like Us는 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노래와 레코드 부문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와 빌리 아일리시를 제쳤습니다. 라마는 11월에 6번째 앨범 GNX를 깜짝 발매했고 4월 1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는 시저와 함께 그랜드 내셔널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에즈피엔 기사. 이글스 쿼터백 젤렌 허츠. 슈퍼볼 릭스 MVP로 선정. 캐서린 테렐 2025년 2월 9일 오후 10시 46분에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제일런 허츠는 일요일에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대 22로 이긴 이글스의 슈퍼볼 릭스 MVP에 선정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산 정상으로의 여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몇 초 동안 멈췄다. 엘라베마에서 경기를 하던 당시 팀 동료 투와 타고 바일로아를 대신해 벤치에 앉았던 허츠는 자신의 생각을 숙고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슈퍼볼 우승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묘사했다. 그건, 그는 목이 메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우 전례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항상 시작에서 끝까지이고 제 생각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츠는 첫 슈퍼볼 우승을 하기 전까지 그 여정을 많은 기복, 최고와 최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최악 중 하나는 2023년 2월 12일 슈퍼볼 LB에서 치프스에게 진 것입니다. 허츠는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지만 캔자스시티나 치프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를 이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마홈스는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38대 35로 승리하며 3번의 슈퍼볼 MVP 중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허츠는 제59회 슈퍼볼에서 사실상 완벽했습니다. 22개의 패스 중 17개를 성공시켜 221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 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고 러싱은 72야드와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경기 종료 2분 52초를 남기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경기에서 나갔고 이글스는 백업 쿼터백 케니 피켓을 경기에 투입하며 극복할 수 없는 리드를 확보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이글스의 와이드 리시버 AJ 브라운이 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잘했어요. 그는 경기 내내 침착했고 통제력이 있었고 체크를 했고 다임을 던졌어요. 그는 그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우리가 약간 커버당했을 때 그는 달려갔어요. 그는 다리를 사용했어요. 허츠는 슈퍼볼 X6에서 스티브 영 이후로 두 팀 모두 러싱 야드에서 선두를 달린 최초의 슈퍼볼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슈퍼볼에서 쿼터백이 기록한 가장 많은 러싱 야드 기록을 경신하여 슈퍼볼 LB에서 기록한 70야드를 넘어섰습니다. 허츠는 슈퍼볼에서 50야드 러싱 게임을 여러 번 기록한 유일한 쿼터백입니다. 그는 또한 포스트 시즌에서 패싱 터치다운 5개 이상, 러싱 터치다운 5개 이상을 달성한 최초의 NFL 선수입니다. 하지만 슈퍼볼 MVP가 어느 팀에 수여된다면 이글스의 코디네이터 빅 판지오와 그의 수비진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글스의 수비는 머홈즈와 캔자스시티 공격진을 압도하여 3번의 턴오버를 강요하고 치프스를 거의 3쿼터 동안 엔드존에서 밀어냈습니다. 펜지오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 머홈즈와 치프스를 상대로 8로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비 측의 후보가 너무 많아서 수비 엔드 조시 스웨트는 2.5개의 삭과 4개의 프레셔, 수비 태클 밀턴 윌리엄스는 2개의 삭, 라인베커 잭 바움과 코너 베쿠퍼드즈는 각각 1개의 인터셉션, 돋보이는 선수를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허츠는 공격은 점수를 올리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점수를 올리기에 충분했고 수비는 엉덩이를 대지 않고 뛰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그들이 했던 대로 뛰었습니다. 저는 공격이 경기에서 이기고 수비가 챔피언십에서 이긴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머홈즈와 치프스가 기록적인 3연속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것이 일요일 경기로 이어지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허츠는 어느 쿼터백이 MVP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머홈즈는 3쿼터 동안 고전했고 펌블을 잃고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커리어 최고인 6번이나 삭을 당했습니다. 일이 제때에 온다. 지난번에는 우리 차례가 아니었고 내 차례도 아니었다. 허츠가 말했다. 때로는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연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감정을 겪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경험은 나에게 큰 불꽃을 피웠고 이기고 싶은 마음을 키웠다.
마홈스는 값비싼 인트를 한탄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테이처 2025년 2월 10일 오전 12시 33분에 뉴올리언스 패트릭 마홈스는 이번 주에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패배는 2020년 시즌 후 슈퍼볼 LV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에게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홈스는 일요일 밤 슈퍼볼 릭스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치프스를 4-0, 2위로 이긴 후 그 패배에 이제는 동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머홈즈는 두 번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한 번은 터치다운으로 돌아온 펌블을 잃었고 이글스는 4쿼터 중반에 40-6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머홈즈의 늦은 두 번의 터치다운 패스는 최종 점수를 더 존중할 만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실망을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패배 모두 짜증났어요. 마홈스가 말했다. 이걸 피할 방법은 없어요. 슈퍼볼에서 지는 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분이에요. 그 패배는 당신의 커리어 내내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이 두 패배가 제 커리어의 나머지 기간 동안 더 나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할 거예요. 이런 패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패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승리의 기쁨보다 아마 더 아플 거예요. 코너백 쿠퍼 드진이 터치다운을 위해 38야드 인터셉션 리턴을 한 것 외에도 이글스는 마홈스의 다른 두 턴오버로 1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은 필라델피아 필드골로 이어진 펌블로 이글스를 40-6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마홈스의 턴오버로 인해 치프스는 전반이 끝날 때까지 단 23야드와 한 개의 퍼스트 다운만을 기록했고 24-0으로 밀렸습니다. 저는 픽6를 던졌고 그들이 5야드 라인으로 돌려준 픽을 던졌고 그들은 바로 득점했습니다. 머홈즈가 말했습니다. 팀에 14점을 주면 특히 정말 좋은 풋볼팀, 슈퍼볼 풋볼팀이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를 나쁜 입장에 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에 통계를 올렸지만 그 통계는 제가 이미 팀 전체의 기세를 잃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항상 턴오버를 하지 않고 수비를 믿고 나머지 팀원이 공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낼 때까지 그 스톱을 하도록 믿어야 합니다. 치프스는 정규 시즌에서 15승 2패를 기록했고 3년 연속으로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풀시즌에서 가장 적은 야드 3,928를 던졌고 커리어 최저 터치다운 패스 26를 기록한 마홈스에게는 다른 종류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처음 7경기 동안 그는 터치다운 8보다 인터셉트 9가 더 많았지만 정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 2개의 픽만 던졌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제 기준에 맞게 플레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머홈즈가 말했다. 더 나아져야 할 점들이 있고 오늘 그게 드러났어요. 이번 오프시즌에 러시 레인과 그들이 하는 다양한 커버리지에 대한 수비의 행보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축구의 묘미는 그저 나가서 플레이하고 매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비들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저는 그 일에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다음 시즌에 돌아와서 더 나은 축구를 펼치고 싶습니다. 지난 두 번의 슈퍼볼에서 우승한 후 치프스는 3연승을 달성한 최초의 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시즌의 벅스에 의해 압도당한 후인 2021년보다 더 나은 슈퍼볼 패배에서 회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치프스는 2021년 시즌 동안 AFC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했지만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졌습니다. 그것은 치프스가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한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경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머홈즈가 말했다. 바라건대 이것이 이 선수들, 특히 저 자신이 더 나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짧은 오프시즌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치프스의 3연패 이야기로 힘을 얻은 우세한 이글스 수비. 팀 맥매너스 2025년 2월 10일 오전 1시 50분에 뉴올리언스 이글스의 여러 수비 선수들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3연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필라델피아가 일요일 밤 슈퍼볼 릭스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데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동기부여였어요. 우리에게는 일종의 때림이었거든요. 이글스의 베테랑 수비 엔드 브랜든 그레이엄이 말했다. 마치 그들은 우리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은 적절했고 함께였습니다. 치프스는 3회 연속 슈퍼볼 우승을 거머쥔 최초의 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치프스와 마이애미 히트 사장인 팬 나일리가 치프스가 우승할 경우 상표권이 있는 3연패 문구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필라델피아 수비 태클 밀튼 윌리엄스는 그 수다에 자극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작권과 그 모든 헛소리를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놈들은 쓰레기통에 버려. 이글스의 수비 전선은 경기 내내 우위를 점했고 40대 22로 승리하며 11개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는 한편 패트릭 마홈스를 6번이나 태클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마홈스를 상대로 단 한 번의 블리츠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의 42번의 드롭백 중 16번, 38%의 압박을 가했다. 머홈즈는 그 영향을 느낀 듯했습니다. 그는 두 번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신인 코너백 쿠퍼 디젠에게 픽6를 포함 QBR은 11.4로 마감했는데 이는 2006년에 이 평가가 시작된 이래 슈퍼볼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조시 스웨트 2.5와 윌리엄스 이는 이 경기에서 여러 번의 사극을 기록했고 2개 이상의 사극을 기록한 세 번째 슈퍼볼 텐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게임 플랜이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3연패 이야기와 다른 방해 요소를 차단해 집중력을 유지했다고 말한 이글스 선수 중 한 명인 스웨트는 말했다. 우리는 그저 함께 돌진하고 커버할 뿐이고 플레이를 만든 사람은 성공했어요. 수비 코디네이터 빅 펜지오가 그냥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실행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두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치프스, 레이븐스, 내년 슈퍼볼 우승 공동 유력. 더그 그린버그 2025년 2월 9일 오후 10시 28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슈퍼볼 릭스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상대로 4공, 2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 슈퍼볼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승리는 너무나 중요한 승리라 전국 스포츠북에서 내년 슈퍼볼의 배당률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 들어가면서 스포츠북은 2026년 슈퍼볼 챔피언을 위해 몇 주 동안 줄을 서 있었고 에즈피엔 벳에 따르면 치프스가 플러스 600으로 합의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경기의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캔자스시티는 플러스 650으로 떨어졌고 일부 북에서는 플러스 750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이글스는 배당률 보드를 날아올랐고 에즈피엔 벳에서 5위 플러스 800에서 3위 플러스 700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시저즈 플러스 625와 드래프트 킹즈 플러스 550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단독 최우수 후보로 두었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에즈피엔 벳 보드에서 치프스와 플러스 6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버팔로 빌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필리와 플러스 700으로 3위를 공유합니다. 2024년 정규 시즌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의 다음 시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스포츠 베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책은 내년 타이틀에 대해 플러스 1100까지 예상합니다. 올해의 큰 경기가 열리기 전 몇 주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팅을 보기에 더 매력적인 팀 중 하나는 워싱턴 커맨더스로 이번 포스트 시즌의 NFC 챔피언십 게임에 예상치 못하게 진출했습니다. 에즈피엔 벳은 커맨더스를 플러스 2000으로 나열하고 두 번째로 많은 티켓 7.4%, 과핸들 9.7%의 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치프스, 배팅의 10.8%와 핸들의 13.3%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고 보고합니다. 드래프트 킹즈와 팬두얼도 워싱턴을 2026년 슈퍼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베팅된 상위 5개 팀으로 보고합니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팀은 신시내티 벵갈스로 에즈피엔 벳에서 플러스 1600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네 번째로 많은 베팅 7.2%를 받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신시내티가 내년 슈퍼볼에서 우승하려면 플러스 2000 배당률로 5000달러를 베팅해야 했으며 성공하면 1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저즈 스포츠북은 플러스 7000의 배당률로 피츠버그 스티러즈에 1000달러를 베팅하면 7만 달러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즈피엔 벳의 2026년 슈퍼볼 배당률판 하단에는 뉴욕 자이언츠의 배당률 2250-1로 이는 개막 전 배당률 200-1보다 실제로 더 높습니다. 팬두얼은 자이언츠가 내년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놀랍게도 400-1로 나열했습니다.